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름의 전성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부부가 헤어진 뒤 재산 분할이 문제된 사건에 있어서 헤어진 뒤 집값이 오른 경우에 그 이익도 재산 분할로 나눌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진 뒤 집값이 오르면 그 이익도 나눠야 할까요? 쉽게 답하기 어려운 이 질문은 최근 대부분 판결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고 마침내 대법원이 명쾌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하나의 실제 사건을 따라가며 그 결론과 이유를 명확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 한 쌍의 연인과 하나의 건물. 원고와 피고 두 사람은 혼인신고 없이 부부처럼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핵심 자산은 피고 명의로 된 건물 한 채가 있었습니다. 2015년 6월 16일 피고는 자신 명의로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8월 11일경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 사실혼 해소일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판결의 모든 논리는 이 사실혼 해소일에서 시작됩니다. 자산 분할의 핵심, 언제의 가격으로 나눌 것인가, 헤어진 날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재판하는 날 기준으로 할 것인가. 사실혼 관계가 끝난 후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건물의 가치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가였습니다. 기준 시점에 따라 분할할 금액이 수천만 원이나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1심 법원은 관계가 끝난 시점과 가까운 날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2019년 11월 12일 사실혼 해소일로부터 약 1년 3개월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 건물 감정가는 약 2억 6천만 원. 핵심 논리는 사실혼 관계가 끝난 날과 비교적 가까운 변론 과정 중의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심 법원의 반전. 재판이 끝날 무렵의 가격으로 판단했습니다. 기준 시점은 2021년 12월 8일. 사실혼 해소일로부터 약 3년 4개월이 흐른 후의 가격입니다. 당시 건물 감정가는 약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법리론 이혼 소송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즉, 재판이 끝나는 시점의 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9천만 원의 차이. 이 이익은 누구의 몫인가? 사실혼 해소 후 약 3년 4개월 동안의 가치 상승분이 9천만 원입니다. 2심 법원의 판단은 두 사람이 헤어진 후 발생한 집값 상승분 9천만 원까지도 나누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과연 한쪽의 기회 없이 발생한 이익을 나누는 것이 공평할까요? 과연 한쪽의 기회 없이 발생한 이유는 나누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명쾌한 결론. 관계가 끝난 날이 기준이다.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 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논리입니다. 공동의 노력은 관계와 함께 끝난다. 사실혼 관계는 두 사람이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관계가 끝나는 순간 종료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발생한 재산 가치의 변동은 더 이상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룬 결과물로 볼 수 없습니다. 재산 분할은 함께 노력한 기간 동안의 기여에 대한 정산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논리, 기여 없는 불로소득은 방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호황 등 외부적 후발적 사정, 재산 유지 관리에 기여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집값이 폭락했다면 재산을 가진 쪽은 이미 떠난 상대방에게 소실까지 분담하라고 요구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양쪽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즉 특별한 사정의 존재. 원칙은 헤어진 날 기준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대법원은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공평한 결과를 낳는 경우를 대비해 예외를 두었습니다. 만약 관계가 끝난 후에도 한쪽이 재산 가치에 명백히 기여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계속된 경제적 기여, 헤어진 후에도
한쪽이 건물의 대출 이자나 세금을 홀로 계속 납부하며 재산 가치를 유지한 경우, 또는 실질적인 공동 투자. 애초에 두 사람이 돈을 합쳐 건물을 샀지만 명의만 한쪽으로 해둔 상태로 실질적인 정산 없이 관계가 끝난 경우라면 이거는 예외에 해당해서 어, 사실심 변론 종료 시, 즉 재판 끝날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원고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원칙에 따라서 별것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혼과 법률의 결정적 차이. 관계 종료 시점은 사실혼 관계 해소, 즉 별거 등 실질적으로 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법률혼 이혼 소송은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 분할의 기준 시점도 원칙적으로 사실혼은 사실혼 해소일, 즉 헤어진 날을 기준으로 하고, 법률혼은 사실심 변론 종료일, 즉 재판 끝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러한 기준 시점의 근거는 사실혼은 공동노력의 단절 시점을, 법률로는 혼인관계 법적 존속, 법적 해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완벽한 대칭 구조, 두 관계의 본질적인 차이. 사실혼은 원칙 헤어진 날, 예외 재판 끝나는 날, 법률로는 원칙 재판 끝나는 날, 예외 헤어진 날 또는 별거일. 사실혼은 헤어진 날이 원칙이고 재판 끝나는 날이 예외가 됩니다. 반면 법률로는 재판 끝나는 날이 원칙이고 헤어진 날이 예외입니다. 두 관계의 종료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필연적인 법적 결과입니다. 판결의 핵심, 우연한 행운이 아닌 공동의 노력을 평가하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사실혼 재산 분할의 공평함과 명확성이라는 중요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 판결은 재산 분할의 핵심이 두 사람의 노력과 무관한 시장의 행운이 아니라 두 사람이 언제나 함께 노력했는가라는 실질적 관계에 대한 공정한 평가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상으로 법률사무소 이름의 전성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